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의 거부 사유가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첫째, 황교안은 이번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며 총 115일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은 2008년 BBK 특검이었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더라도 90일에 불과합니다. 또한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충분히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황교안의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장 핵심 뇌물 피의자인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대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황교안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박근혜를 강제 수사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짚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의견서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며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과 3차례 약속했던 검찰특검 수사협조 모두 위반했습니다. 누가 약속을 운운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말입니다.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입니다. 황교안이 내건 거부 사유는 수사를 할 만큼 했다는 것인데 이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소유지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합니다. 롯데 상사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롯데가 사드 독배를 들면서 그간 엄중 경고에만 그쳤던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음 달 15일 중국의 소비자의 날을 기점으로 중국의 롯데 때리기가 본격화하면 연매출 3조 원대인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박근혜의 의견서가 당사자인 박근혜 없이 낭독됐습니다. 박근혜는 의견서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13번 사용했습니다. 박근혜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민과 3차례 약속했지요. 검찰 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특검팀 대면 조사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의견서에서 말한 약속과 국민들이 기대했던 약속의 의미는 달랐던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최후 변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쪽 대리인들은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했는데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 이동흡 변호사는 박근혜가 구조 상황에 개입할 경우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구조를 기다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그런 분이 며칠 뒤 왜 팽목항에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했습니까?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어제부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과 기각을 정해서 선고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이 유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평일을 마치면 선고일이 정해지는데 선고일은 이틀에서 3일 전에 국회와 박근혜 측에 통지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13가지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토론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돼도 결론은 파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늘로 수사가 종료되는 박영수 특검팀의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을 잔류시켜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을 맡길 생각인데 법무부와의 협의가 결실을 맺을지 불투명합니다. 특검은 국민적 여망을 검찰이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특검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파견검사 상당수가 이를 맡아야 한다. 절반 인력을 남겨둘 수 없다. 이런 항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을 상대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서 자신의 차명재산 의혹과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최순실은 박정희 정권 때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카 장시호가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이 땅의 실소유주는 최순실이다. 이렇게 특검에서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최순실은 장시호가 내게 덤터기를 씌우는 것이다. 장시호 재산이 아니라면 내 것으로 돌려놓아라. 이렇게 변호인에게 말했습니다. 장시호 씨, 그때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네, 그 땅은 장시호 씨 땅이 되는 거네요. 결국 특검은 최순실의 재산은닉 의혹에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이 잠적한 지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습니다. 홍기택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3조 원의 손실이 난 사실을 알고도 2조 2천억 원을 대출해준 의혹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KDB 산업은행에 수조 원대 손실을 낸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6월 홍기택 전 회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휴직계를 내고 해외로 잠적했는데요. 경제부처에서는 나라가 가장 시끄러울 때 슬쩍 나타났다며 끝까지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 따르면 백종문 부사장은 한 인터넷 보수매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MBC 파업 이후 해고된 최승호 PD와 박성재 기자에 대해 증거가 없는데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밖에 보도참사 책임자로 지목받는 최기화 보도국장은 기획본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또한 장수근 드라마본부장은 정윤회의 아들을 드라마에 출연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장수근 드라마본부장은 MBC 강원 영동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최근 서울대에는 탄핵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실명을 쓰지 않은 걸 보면 외부인 아니냐며 의심했고 총학생회도 학내에 등록된 단체의 글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양산되면서 대학가에서도 가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논쟁은 지난 토요일 탄핵 반대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깃발이 휘날리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접한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깃발 모양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 곳에서 단체로 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도서관은 매주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집회 참가자들의 화장실 이용 등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음주 회식과 함께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또한 정숙이 필요한 도서관 열람실에까지 들어와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라며 도서관 내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난감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롯데가 성주 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경고에만 그쳤던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다음 달 15일 중국의 소비자 날이 롯데의 첫 고비로 보입니다.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은 연매출 3조 원대의 규모인데요. 중국의 롯데 때리기가 본격화하면 사업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롯데그룹은 지금까지 중국에 약 10조 원가량을 투자했고 현재 24개 계열사가 현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2명 가운데 1명은 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왜곡된 성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성인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남성 응답자의 55%가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대답도 55%에 달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여성들의 찬성 비율도 제법 높았지만 남성이 가부장적이거나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내 연구중심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의 신입생 MT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신입생을 성추행하고 재학생을 성폭행했는데요. 경찰은 가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성폭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학교 측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